해야지. 19쪽에 소득 탄력성. 쉬운데 시험은 잘 나와요. 자, 소득 탄력성 분 나눠가지고 소득 변화율 분의 수요량의 변화율 이렇게 하면 되지. 소득 변화율 분의 수요량의 변화율이다. 소득 탄력성. 자, 간단하게 소득이 증가했습니다. 그 시장 마켓 소득 수준이 증가할 때 그 시장 전체 수요량이 증가한다. 돈 더 벌면 더 사고 소득이 감소하면 적게 사는 이게 정상이죠. 분모 분자가 하살표가 같은 방향으로 가면 수학적으로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0보다 크다 이래 되지. 맞죠? 하살표가 같은 방향으로 가면 0보다 큽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 이거 얼마다? 2 맞죠?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플러스이다. 플러스인 이유는 쟤가 내려가고 얘도 내려가고 같이 내려가니까 같은 방향으로 가면 플러스지. 플러스. 우리 6 나누기 3 해도 이게 플러스가 생략되어 있죠? 그래서 플러스는 생략하고 앞에 수가 없을 때는 생략하고 씁니다. 그래서 플러스 6 올라가고 같은 방향으로 갔으니까 이거는 플러스 2지. 같은 방향이다. 이 방향이 사회과학은 방향이 중요하니까. 근데 만약 반대로 얘가 내려갔는데 쟤가 올라갔대요. 플러스 6이다. 플러스 6. 플러스 6 나누기 마이너스 3은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반대 방향으로 갔죠. 반대 방향은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2지. 마이너스 2. 또 반대로 얘가 플러스 3 올라가고 분자가 마이너스 6으로 내려갑니다. 서로 반대로 갔죠. 반대로 가면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가면 플러스고 반대 방향 가면 마이너스입니다. 이거 잊지 마시입니다. 잊으면 안 돼요. 같은 방향이냐 반대 방향이냐. 자,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플러스. 이때 이걸 보고 이제 정상제라 한다. 정상제. 돈 벌었을 때 달동네는 내려오죠. 돈 까먹으면 다시 달동네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하살표가 같은 방향이다 반대다? 반대 방향이므로 마이너스 0보다 적다. 이게 바로 무슨 제? 열등제라 한다. 열등제라 한다. 정상제, 열등제, 반대. 자, 시험 잘 나옵니다. 시험 잘 나오니까 꼭 한번 확인해 두시고. 정상제, 열등제, 정상제, 열등제. 열등제를 달동네 판자촌이다, 불량주택 등 슬럼가다 이렇게 예를 들어놨는데요. 근데 정상제, 열등제는 돈 많이 벌면 사라지고 없잖아요.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열등제 수요가 감소하니까 사라지고 없다고. 지금 우리 옷 끼어 입는 거 있다 없다? 소득 수준이 좁아지니까 양발을 끼어 신고 옷을 끼어 입고 한다 안 한다? 없죠. 아예 청바지처럼 안 끼었으면 안 끼었지. 그냥 다녔으면 다녔지. 안 끼었잖아요. 사라지고 없다. 이런 지하가 많지. 엄청 많아요. 개떡도 사라지고 없고 곳곳에. 자, 기출문제. A 부동산에 대한이란 말이 우리 시험에 잘 나와요. 대한. 자, 대한, 대비, 단위당 이런 말 앞말이 분자냐 분모냐, 뒷말이 분자냐 분모냐 그게 시험 많이 나옵니다. 꼭 확인해 두시고. 그래서 아예 계산형으로 이렇게 나눠주면 밑이 분모고 위가 분자다 하는 거 알잖아. 이렇게 안 주고 이렇게 안 나눠주고 계산식으로 주면 편한데 말로 줘버리면 헷갈린다니까. 앞말이 분모다 분자다, 뒷말이 분자다 분모다. 대한의 아들, 대비의 아들, 생모 한 단위당 자녀가 몇이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앞말이
분모이고 뒷말이 분자 위치를 해야 됩니다. 이 위치를 집어넣고 분자에 대한 뒤에 분모 이렇게 쓰면 틀린답니다. 그렇게 출제를 잘해요. 그래서 말로 출제할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렇게 주면 분모 분자다 하면 다 알지. 그렇게 안 하고 이걸 말로 출제할 때 헷갈린다 이렇게 헷갈려. 근데 이게 거의 매년 출제하다시피 해요. 이게. 다시 한번. A 부동산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소득 탄력성이 각각 0.9, 0.5이다. 여기서는 이 문제에 해당하는 건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이 문제는 아닙니다. 일단 접어두고 가격 탄력성. 자, 가격 탄력성. 탄력성은 분모 분자 관계니까 두 개를 그어놓고 가격 탄력성이 얼마다? 0.9. 그 다음에 소득 탄력성이 얼마다? 0.5. 결론이 나지, 결과를 주고 그 원인을 찾아라 했어, 원인을. 결과를 주고 원인을 찾아라. A 부동산 가격이 2% 상승. 자, 가격은 분모입니까? 분자입니까? 분모. 가격이 2% 상승했다. 요놈 찾아라. 분자 찾아라. 그 다음 소득이 4% 증가했습니다. 분모입니까? 분자입니까? 소득이 4% 증가했으니까 분모죠. 분자 찾아라. 양쪽 집에 집 나간 아들, 딸 찾아라 이 말이지. 집 나간 아들, 딸 찾아라. 분자를 찾아라 이제. 분자를 찾아라. 그럼 요거 0.9배니까 나누기는 반대로 던지면 곱하기로 했지. 굳이 그렇게 안 하더라도 2918 1.8%만큼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가 감소하는 거지. 1.8% 감소. 그 다음에 소득이 4% 증가하면 반만큼 나누기니까 굳이 곱하면 2%지, 2%. 4%의 반은 2%입니다. 자, 2%만큼 소득이 증가하면 정상제는 수요가 증가하죠. 자, 이건 뭐라고 해놨습니까? 괄호해서 단 A 부동산은 정상제이고 이렇게 말 줬지. 이렇게 이제 주는 게 원칙이다 이 말이죠. 간혹 이걸 안 줘가지고 오류 출제 이런 경우 있어. 정상제이다. 정상제란 말을 줘야 방향이 잡히지, 방향이. 쟤는 1.8% 감소했는데 얘는 2% 증가했어요. 그럼 이 시장, 이 마켓 전체에서는 몇 프로 증가 감소했다? 2% 증가, 1.8% 감소니까 0.2% 증가했겠죠? 여기 답이지, 여기 답이지. 그 숫자를 하나, 둘, 셋 써야 되는데 분모, 분자, 분모가 가격 탈락서니까 가격 분모 같고 여기는 소득 탈락서니까 소득이 분모 같고 그 위치 감각 잘 잡으시고 그대로 쓰면 돼요. 여기에 원래 순서대로 하면 이 가격이 원인이고 그 결과가 0.9배만큼 분자가 변경된다 이런 뜻이거든. 원인이 소득이 4% 증가하니까 이 원인으로 0.5배만큼 분자가 반응한다 이런 뜻이죠. 근데 수학에 볼 때는 여기 원인 요게 결과적으로 분자 바뀐 결과치가 이렇게 나온 거지. 이 결과치가 0.5배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 둘 셋 그 위치 수치 빨리 넣으시고 그 다음에 구하락하는 것을 얘는 1.8% 감소했고 얘는 2% 상승했으니까 0.2%만큼 이 시장의 부동산 수요가 증가했겠지. 0.2% 상승 답이다. 그래서 아시는 분은 바로 줄 두 개 꺼놓고 0.9, 0.5 해놓고 그다 문제지다 바로 그냥 줄 끄고 바로 이렇게 답을 찾은대요. 그럼 요놈 오래 걸려야 5초, 저놈 5초 계산하는데 5초
15초 만에 답할 수 있지. 15초 만에 답할 수 있다. 그 계산형은 시간 전략형이자 득점 받칩니다. 계산형이 시간 전략형이자 득점 받치다. 그래서 계산형을 학교론을 먼저 푸는 것이 시간 전략한다 이 말이지. 전국의 접근 방식과 선배들 접근 방식과 반대입니다. 반대. 선배들은 계산형은 처음부터 다 찍어 붙잖아요. 주로 다 몰빵을 찍어 붙는데 그래도 학교는 할 수 있어요. 생고생 한 몇 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걸 할 이유가 없잖아요. 금방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교차 탄력성. 자, 교차 탄력성. 교차. 역시 마찬가지로 분 나눠가지고 분모가 뭐냐. 이제 X제 가격 변화율 분의 YJ의 수율량의 변화율. X, Y제 시장간 크로스 교차한다. 이 말이죠. 교차한다. X제의 가격 변화율 분의 Y제의 수율량의 변화율. 요게 교차 탄력도입니다. 자, 요 놈도 시험 잘 나옵니다. 아주 잘 나옵니다.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 꼭 대체제에 딱 별표 넣고 대체제. 자, 대체제, 보완제 둘 나오면 뭐가 답이다? 대체제. 그럼 대체제 연습을 하면 되겠네. 자, X제 아파트고 Y제 빌라라면 아파트 사면 빌라 안 사고 빌라 사면 아파트 안 사는 관계. 그게 대체 관계랬죠? 대신 다른 걸 사는 거니까. 자, 그러면 아파트 값이 비싸면 아파트를 못 삽니다. 아파트 안 사고 대신 빌라를 사죠. Y제가 빌라니까 빌라를 사고 빌라 수요가 증가하면 빌라 가격은 올라간다 내려간다? 올라간다. 아까 이거 했죠, 그지? 요거 너희 관계. 요거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대로. 그건 이제 숫자로 얼마냐 하는 이것만 설정했을 뿐이야. 똑같습니다. 이 자체도 우리 시험 잘 나오죠. 자, 그럼 여기서 아파트 가격이 10% 상승했대, 10%. 요 10% 한다고 보면, 근데 10% 상승하니까 빌라를 안 사고 대신, 아파트를 안 사고, 아파트 값이 올라가면 아파트 안 사고, 빌라를 20% 증가했대, 20%. 빌라 수요가 20% 증가했대. 그럼 거저 탄력성이 얼마다? 아파트 가격이 10% 증가했는데 빌라는 20% 수요가 증가했어요. 탄력성이 얼마다? 분모. 엄마 10마디 하니까 분자. 딸내미가 20마디 했습니다. 엄마 한마디 할 때 딸내미 평균 몇 마디? 2마디지. 2죠, 2. 아주 탄력적이죠. 1보다 크다. 분자가 더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대로 집어넣으면 돼요. 그 2다 이렇게 하면 돼. 2다. 2. 자, 여기도 방향이 중요한데, 방향이. 아파트 비싸니까 빌라를 더 많이 샀죠. 아파트 값 떨어지니까 빌라를 안 산대요. 그럼 이 둘 관계는 화살표가 같은 방향이면 플러스죠. 0보다 크다. 그러면 대체제니까 대체제. 이 정답이지, 정답. 근데 우리 시험에서 이거 학원과 모의고사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잘 나오지만 본 시험에서는 이런 정도 뭐 암기 기억 안 해도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 이해하고 있으면. 오히려 본 시험이 편하지. 모의고사보다 실제 시험 보면 더 쉬워요. 논리적으로 자연스럽게 출제해 놓은 게 많으니까. 모의고사는 끌끌한 게 많아요. 오래 출제가 많고. 학교로는 옛날 모의고사 보면 틀린 게 너무 많아요. 잘못 출제한 게 워낙 많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완제는 반대겠지, 보완제. X, Y제, X가 터지고 Y가 전원주택 건물이에요. X가 터지고 Y가 건물이다. 자, 땅값이 비싸면 땅을 못 사니까 건축을 못 하는 거지. 하수도고 반대지. 그래서 가격 상승, 땅값 상승하니까 건축을 못 합니다. 하수폭이 반대가 반대. 0보다 적지. 이게 보완제. 당연 반대죠. 대치하고 방향이 반대다. 이렇게 되지. 이 방향이 중요하다. 저 방향이 중요하다. 대체제가 중요합니까? 보완제가 중요합니까? 대체제. 거의 시험. 이게 답이다. 말이지. 모르죠. 또 출제원 따라가 골탕 한 보라 싶어가 살짝 바꿔 이렇게 낼 수도 있습니다.
교차 탄력성, 교차 탄력성. 자, 기출.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관계가 대체제를 할 때 좋아졌죠? 부부지간은 대체입니까? 보완제입니까? 보완제. 같이 있어 좋죠? 그래서 이분은 저분의 배우자입니다라고 이렇게 미리 관계를 밝혀야 됩니다. 보완제, 보완제. 또 대체제. 그러니까 A는 대체제인데요. 자, 대체제로 밝혔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단독적 수요가 증가하고 아파트가 비싸면 대신 아파트 안 사고 단독주택 산다 이 말이죠. 대신 대체 단독주택 수요가 증가하고 단독주택 가격은 상승한다. 맞지 맞지? 여기 아까 우리가 그대로 쓰면 이 말이지. 이건 옆으로 써도 되죠. 아파트 가격이 비싸면 아파트 수요량이 감소하고 대신 대체 관계에 있는 빌라 수요가 단독주택 수요가 증가하더라 이 말이지. 단독주택 수요가 증가하면 단독주택 가격이 상승한다. 여기 답이죠. 맞습니다. 요게 이렇게 오는 게 우리 시험에 가장 어려운 문제 출제입니다. 어려운 문제. 난이도가 상이라 상. 난이도 상도 하로 낮춰버리면 돼요. 상도 하로 하수로 낮춰버리면 돼요. 쉬운데 다 그렇다니까 다 쉬워요. 자, 그 다음에 금태 공급의 가격 탈성. 이놈은 더 쉬워. 공급의 가격 탈성은 그냥 그래프만 보시면 됩니다. 너무 쉬워서. 수익선은 탄력성이 완전 비탄력이다, 완전 탄력이다. 비탄력, 완전 비탄력이다. 빵. 수학적으로는 빵이고 그림은 수익선이고 말로는 완전 비탄력이다 이렇게 부르지. 그 다음에 수평선은 완전 탄력이죠, 그죠? 완전 탄력. 수평선 말로는 완전 탄력이라 한다. 수학적으로는 무한대. 원점에서 출발하는 이게 한 단위 탄력입니다. 공급에서는 원점에서 출발해야 한 단위 탄력. 그 뭐 증명하라 이런 거 시험 안 나오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서 있는 공곡선, 누워 있는 공곡선 누가 더 탄력적이다? 누워 있는 얘가 더 탄력적이지. 서 있는 얘는 비탄력적이다 이랬습니다. 이게 회전 이동 이랬죠. 회전 이동. 탄력성은 회전 이동이라 한다. 이동이 총 세 가지겠대요. 세 가지. 곡선상의 점의 이동은 수요량의 변화, 공급량의 변화였고, 그 다음에 곡선 자체가 우측 이동, 좌측 이동하는 것은 수요 변화, 공급 변화이고, 그 다음에 회전 이동하는 것은 탄력성이라 한다. 그래서 경제에서 이동 세 가지. 뭐 시험은 이 속에서 나오니까.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탄력적입니까? 비탄력적입니까? 그렇죠. 대체제가 적음으로 부동산은 비탄력적입니다. 지금 대체제가 적어가지고요. 지금 지구가 오염돼서 어디로 가야 한답니까? 지구를 떠나야 되죠. 지구 어디로 떠나는 게 지금 현재는 유력하다. 화성으로 간다. 화성으로. 물을 가져가가지고 산소하고 분해해가지고 산소 공급한대. 이렇게 마스크 끼고 우주복 입고 이렇게 살아야 된대. 그러느니 저 산골짜기에 공기 맑은데 그 산을 사가지고 거기서 거주하는 게 훨씬 낫잖아. 화성 가서 사는 것보다 그게 훨씬 나을지 싶은데 산값이 지금 싸다 비싸다? 싸지. 평당 10,000원도 안 해.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입니다. 부동산 토지는 대표 비탄력적입니다. 그래서 비탄력적이다. 공급이 비탄력적이다. 그걸 반을 보고 수요, 시장 가격, 시장을 읽어내면 되죠. 그래서 수요든 공급이든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이다. 부동산은.
그래서 그건 그림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전체는 자, 비교해서 전체. 자, 수요 곡선이 우하향합니다. 음의 법칙이 성립합니다. 배꼽에서 목아래 점, 다라래 점, 곡선상의 점의 이동, 이런 이동이 하나 있고, 요게 이제 수량의 변화고, 또,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합니다. 좌측 이동합니다. 하는 이런 이동, 수요 변화가 하나 있었고, 또, 수직선은 완전 비탄력, 수평선은 완전 탄력, 직각상국선은 한 단위 탄력, 서 있는 비탄력, 누워 있는 탄력, 회전 이동하는 요거는 탄력성이다. 이렇게 수학적으로도 말로도 그래프로도 시험 다 잘 나오면 됩니다. 탄력성.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세 가지. 공급도 마찬가지. 공급도 우상향하는 양의 법칙. 배꼽에서 목아래, 다라래 점, 곡선상의 점의 이동, 이걸 뭐란다? 공급 양의 변화,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이 공곡선이 우측 이동하고 좌측 이동하는 공급 증가, 공급 감소 있죠. 이건 무슨 변화? 공급의 변화. 그 다음에 수직선, 완전 비탄력, 수평선, 완전 탄력, 원점에서 출발, 단위 탄력, 서 있는 수요 공곡선, 누워 있는 공곡선, 회전 이동했죠. 회전 이동. 이게 무슨 변화? 이거는 탄력성, 탄력적이죠. 탄력성. 비탄력적, 탄력적 이렇게 탄력성. 그래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서로 이제 미팅하는 거죠. 자, 수요하고 공급하고 상대적으로 누가 더 탄력적이겠습니까? 돈의 가격 단가에 민감한 것은 누가 더 민감하다? 수요, 돈 갖고 직접 사는 거죠. 싸면 사버리고 비싸면 안 사버려요. 시장에서 적극 반하는 게 수요입니다. 수요. 얼마 전에 저 포항에 땅이 평당 25,000원에 한 2만 평이 나왔었는데요. 그 팔아라니까 저는 시간 없고 팔아봐라. 너무 싸대. 그래서 공유지로 가 있다가 싸니까 자기들끼리 내분이 있어가 팔아 싸게 팔아. 울산 사람이 이걸 평당 그때 3만 7천원에 샀어요. 왜 그래 싼 땅이 있어요? 이게 사갔더라고. 근데 이때 중개업자가 꽤 돈을 벌었지. 상대적으로 수요가 탄력적이죠. 싸면 바로 사러 오는 사람이 나타난다니까. 엄청 싸면 전국 어디서 금방, 외국에서도 금방 들어온다니까, 이게 사러 돌아요. 그래서 수요가 일반적으로 누워있는 탄력적이고, 공급은 상대적으로 비탄력적. 그 땅은,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데 없잖아요. 비탄력적이라. 그래서 상대적으로 탄력적인 수요와 상대적으로 비탄력적 공급, 이렇게 만나서 시장판에서 가격 결정됩니다. 이게 이제 가격 결정이 된다. 그죠? 그에 따라서 자원 배분이 되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결론이다. 결론. 이 시장판 결론입니다. 이게 시장, 마켓. MDS. 하여튼 돈 하락하면 체인점 본사를 하더라도 요즘 뭐 체인점 보니까 뭐 도쿄, 제가 아래 가서 라면 한번 봤는데 도쿄 라면 들어있대. 베트남 뭡니까? 쌀국수가. 그 두 개 옆에, 그 돈 많이 벌었어요. 손님이 엄청 많다고. 그 옆에다가 도쿄 라면 붙어보니까 손님이 훅 빠지게 일로 다 아픈 거야. 그래서 그 가격에 민감한 거, 이 민감한 그 입맛이라든지 그 수요자의 태도도 잘 읽게 되죠. 그 수요자들은 일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민감하게 반응하겠죠. 그 옆에 갖다 붙이니까 일로 손님 다 아픈 거야. 그 시장판을 잘 읽어야 돈이 되고 안 되고 하지. 또 그 유행이 오래 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가서 한 몇 개월 가거나 몇 년 가거나 이럴 수 있겠죠. 다시 또 바뀐다니까. 선호 기호가 또 바뀌니까. 그래서 시장판에 이 기본적으로 MDS, 이게 읽어야 실제 돈이 됩니다. 돈이 됩니다. MDS가 뭐랬습니까? MDS. 제 이름이 뭐다? 문디상. 그 저자 보니까 문디상 해놨네. 문디상. 이건 잘 읽어야 돈이 됩니다. 저도 옛날에 재테크 전국 개인 1등도 해봤고 별거 다 해봤습니다만은 저는 돈하고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 솔직히 말씀드리가 대충 사는 거예요. 그냥 있으나 없으나 다 마찬가지. NDS
NDS. 공급 탄력성, 이건 번호만 합니다. 읽을 필요도 없어요. 이제. 대체성이 높으면 탄력적, 낮으면 비탄력적. 자, 다음 페이지, 이제 22페이지. 자, 22페이지에, 자, 마무리. 균형의 이동. 그 이전에 그 단기, 장기 하는 말이 우리 부동산 시장에서 톡 트함이 있는데, 그걸 미리 한번 확인하시고. 단기 균형, 장기 균형, 이 경제학하고 달라요. 경제학에서는 그대로 읽어보니까 단기 균형은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기존 생산시설 규모 변경 불가능이다 이 말은 기업이 추가 투자해가지고 공장을 두세 개 늘리는 거야. 늘리지 못하는 기간, 이게 단기고 늘리면 장기고 그 다음에 새로운 산업 전체 예를 들어서 그 시장에서 바이오 산업에 새로운 기업이 들어오면 장기고 들어올 수 없는 기간이 단기다 이런 뜻이거든. 그런데 일반 공장은 그렇게 하면 되지만 부동산은 좀 다르다고요. 부동산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마켓에서 기존 역에 아파트가 3,000세대가 있었대. 그러면 이 3,000세대 있는 추가 들어오지 않는 그 시간이 단기라 단기. 이 3,000세대 중에서 빈집도 있고 그렇겠죠. 그럼 만약에 이 수요가 증가하면 일단 빈집부터 먼저 팔리잖아요. 그러다가 옆에 또 추가에 신축 공급 들어오면 이게 장기라. 신축 공급 들어오기 전 이게 단기고 신축 공급 들어오면 장기다. 이렇게 생각돼요. 부동산은 이렇게 해서 단순하게 우리 시험용으로 벌써 계산형도 출제했습니다. 계산형. 기존 3,000세대는 이거 안 바뀌는 거잖아. 이 세상에서. 수익선이면 수익선. 수요. 이거 가격이 얼마냐. 단기는 가격이 얼마냐. 장기는 증가하니까 이게 얼마냐. 이거 구하시라고 계산형으로도 출제했다니까 이미.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판에 주어진 아파트 3,000세대 단기고 그 신축이 2,000채 추가 공급되면 그건 장기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요. 이게 또 풀리고. 자, 다음 페이지. 균형의 이동. 이놈도 매년 출제합니다. 자, 균형의 이동 매년 출제합니다. 시장에서 원래 수요 공급 원래 균형이다. 그런데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자, 수요 증가하면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하죠. 우측에서 또 다른 점, 여기서 미팅 만났죠. 저 우측 동네, 오른쪽 동네에서 만났습니다. 수요 공급이 여기서 미팅했다 이거죠. 이렇게 될 때는 야, 우리 가격이 올랐을까 내렸을까, 거래량이 증가했을까 감소했을까 이렇게 묻는다고. 아파트 수요가 증가하면 아파트 가격 상승하는 거지. 거래량도 증가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결론적으로 묻는 답입니다. 묻는 답이라고. 가격도 상승합니다. 거래량도 증가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 그 다음에 수요가 감소하면, 자, 수요가 감소하면 아래 동네 왼쪽에서 이어서 미팅했죠. 수요 공급이. 이때는 어디 되느냐? 아파트 수요가 감소하면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균형 거래량이 감소한다. 이게 시험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근데 너무 쉬운데 시험장에서 이상하게 틀려버리기 희한하게. 그 다음에 수요 공급에서 공급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게 여기서 만났죠. 자, 이 만남은 원래 만났을 때에 비해서 가격이 하락했을까 상승했을까. 아파트 공급이 증가하면 아파트 가격 하락하는 거 맞지? 거래량이 증가하고. 자, 아파트 공급이 감소했어. 아파트 공급이 감소하면 여기서 만났는데요. 공급 감소하면 가격 상승하지. 희소성 비싸지죠. 거래량도 감소한다. 이게 그 다음으로 시험 많이 나왔다. 근데 공급이 증가하면 거래량이 증가합니다. 수요가 증가하면 거래량이 증가합니다. 공급이 감소하면 거래량이 감소합니다. 수요 감소하면 거래량이 감소합니다. 이거는 증가하면 증가, 감소하면 감소 이대로 따라가면 되는데 가격만 확인하면 돼요. 가격도 하나만 확인하면 돼요. 아파트 수요가 증가하면 아파트 가격 증가하는 게 당연하죠. 아파트 수요 감소하면 아파트 가격 하락하는 게 당연한데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감소. 증가인데 감소입니다. 용어가 반대로 갔다 이 말이지. 자, 아파트 공급이 감소하면 아파트 가격은 증가하죠. 요게 이제 증가는 감소고 감소는 증가다. 이거면 용어가 좀 차이 나지. 다른 건 다 같아요. 몽땅 다 같아. 증가하면 증가하고 감소하면 감소합니다. 그런데
아파트는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아파트 공급 증가하면 가격 하락하죠. 그래서 아파트 우리 전국에서 강남에 아파트 값 하락시키려고 만약에 정책의 의지가 있다면 공급만 증가해보면 되잖아요. 세금 때려가지고 막 뺏으려고 막 애쓸 필요가 없지. 안달복달 할 필요 없어. 대체 시장에다가 공급만 설정 증가해보면 바로 폭락합니다. 대체 지하, 빌라, 그 공급 증가해봐. 아파트 아니면 공급, 대체 제 단독주택도 마찬가지라. 그 공급 증가해보면 그대로 가격 하락해버리지. 간단히 가격 조정할 수가 있겠죠. 그런 이런 정책의 의지가 있다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세금 뺏으려고 이제 그러는 거지. 보유세. 세금 뺏어가지고, 중과세 해가지고, 수요를 감소시켜가지고 가격 하락시키려는 이런 정책이겠죠. 그러면 이제 세금을 중과세 때리면 돼요. 그런데 세금도 보유가세를 높이면 그거 사면 아파트 강남에 아파트 사면 야 세금 비싸다 보유가세 비싸다 그럼 안 사겠지 이렇게 떨어뜨리는데 전번에 양도세 중과세 때려보니까 양도를 안 해보잖아요. 양도 안 해보면 아파트가 더 폭등해버려. 그렇지 반대로 나타났지. 그래서 양도세를 중과세 하느냐 또 보유가세를 중과세 하느냐 따라 다 달라 이게. 우리 이미 아시니까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그 밑에 문제 기출. 공급이 불변이고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 공급은 가만히 있고 수요가 감소했다. 이거네. 수요 감소하면 아파트 수요 감소하면 가격은 상승. 땡 틀렸지. 거래량 감소. 맞는 말이죠. Q는 그대로 갑니다. 아까 P만 하나 살짝 털어주면 된다 했죠. 그 다음 수요가 불변이고 공급이 증가. 자, 수요는 가만히 있고 공급이 증가했어. 공급이. 아파트 공급이 증가하면 균형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량은 증가한다. 어느 건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전에 우리 시험도 아파트가 그대로 시험 잘 나오기 때문에 아파트는 이미 우리 머릿속에 많은 학습을 해두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그래서 그냥 그 아파트를 예를 가지고 수요 증가했다, 감소했다, 공급이 증가했다, 감소했다 이렇게 하면 분명하게 드러나겠죠, 그죠? 전번에 우리 질의한 분 중에서 한 분이 그래 아파트 시장에 예를 들면 좋겠습니다 하는데 그거 참 좋아요.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수요 증가 감소, 아파트 공급 증가 감소, 그 가격 변화 움직임, 수요량의 변화 움직임 대번에 판단할 수 있죠. 단번에. 그 다음에 수요 공급이 동시에 변화. 요놈 이제 어렵습니다. 수요, 공급.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라 가지수가 많아가지고 그래 어려운 게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용 어려운 거 하나도 없고 경제이론 자체가 전체가 내용 어려운 것 자체가 없습니다. 실무 경제는 뭐 너무너무 힘들지만 이론 경제는 아무것도 아니지. 자 보시면 이제 금방 우리 이 점들은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이 점은 점 5개는 공부했습니다. 저기서 다 했어요. 쉽게 가볍게 이제 했다고요. 근데 그 점의 연장성이 똑같아요. 이제 내용은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가지수를 다 따져보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여기 다 있다고요. 이 3개 점 만날 수 있는 미팅할 수 있는 장소가 이렇게 다 있잖아요. 야 우리 어디서 만날래? 저 윗동네 쭉 올라가면 있잖아. 그 직통으로 쭉 도로 타고 올라가면 있잖아. 거기서 이어서 만나자. 또 약간 우측에 우회전 해가지고 좌회전해서 만나자. 이럴 수도 있죠. 원래 여기 만났다가요. 다음 만날 때는 여기서 이렇게 만날 수 있지. 그럼 봅시다. 바로 직진 쭉 해서 바로 위에서 여기서 만난다는 것은 여기서 수요하고 공급이 만난다는 것은 거래량은 움직이지 않죠. 거래량은 불변인데 가격은 폭등했잖아. 가격은 폭등했고 거래량은 똑같아. 정과 동 똑같아. 거래량은 불변이야. 근데 우회전해서 만나자 하면 뭐가 됩니까? 여기서 만나면은 가격은 폭등이지만 또 거래량은 증가한다, 감소한다. 우회전했으니까 올라가지.
거래량은 증가한다. 이래. 좌회전해서 만나면 거래량 감소했다. 이렇게 할 수 있지. 근데 막연히 야 우리 저 윗동네에서 만나자 이렇게 약속했어요. 윗동네에서 만나자 이 말은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감소하는 데서 만나자 이 말이죠. 수요 증가하고 공급 감소했는데 수요가 얼마나 증가했는지 공급이 얼마나 감소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때는 어디서 아직까지 이 거래량은 만약에 수요 증가가 많으면 여기서 만났을 테도 만약에 수요 증가가 적고 공급 감소가 많으면 좌측에서 만났을 텐데 그럼 말이 없으면 어딘지 몰라요. 윗동네는 맞는데 윗동네만 약속 장소 해놓고 2차로 다음에 또 어디서 만날지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했거든. 요즘 트럼프 씨 많이 그러잖아요. 트럼프 언제 약속 장소와 저는 또 판문점 만났으면 좋겠던데 판문점인지 싱가포르인지 모르잖아 지금. 그치? 미팅 장소가. 그렇게 해서 극적인 또 효과를 한번 누려보겠다. 물론 그런 것도 재미있게 하면 좋지. 전 지구인한테 재미있게 하면 좋죠. 거래할 때. 그 트럼프의 거래 기술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그래서 어딘지 모른다. 이것도 나올 수 있지. 그죠? 어딘지 모른다. 윗동네에서는 만나되 어딘지 아직 몰라. 내일 발표할게. 모레 발표할게. 이렇게. 구체적 장소. 그래서 총 불변이고 증가하고 감소하고 어딘지 모른다.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올 수 있다. 네 가지. 마찬가지 우측에서 만나자 이렇게 하면 우측으로 가서 바로 거기서 만나자. 여기서 수요 공급 만날 수도 있고 또 여기서 수요 공급 만날 수도 있고 여기서 수요 공급 만날 수도 있고 어딘지 모르지만 우측이다. 구체적 장소는 내일 다시 한번 얘기할게.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여기서 만나면 가격 불변이고 여기서 만나면 가격 상승이고 여기서 만나면 가격 하락이고 어딘지 모르면 가격이 어디 갈지 모르지. 이렇게 되죠. 수량이야 당연 여기서 만나도 우측이니까 다 증가했습니다. 수량은 다 증가했지. 그 다음에 좌측에서 만나자 하면 여기서 이렇게 만날 텐데 또 어딘지 모른다. 마찬가지. 여기서 만나면 가격 불변이고 여기서 만나면 가격 상승이고 여기서 만나면 가격 하락이고 어딘지 모르면 가격이 올라갈지 내려갈지 모르고 네 가지 나올 수 있다. 네 가지. 그래서 이게 각자 다 네 가지 이렇게 된다. 윗동네 만날 때도 네 가지, 아래동네 만날 때도 네 가지, 그 다음에 오른쪽에 만날 때도 네 가지, 왼쪽에 만날 때도 네 가지. 왜냐하면 한 가지는 모르는 게 있어가지고 내일 발표할게. 내일 한 번 더 그 구체적 장소를 얘기하자. 하여튼 우리 저 윗동네에서 만나자. 이럴 수 있거든요. 원래는 세상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세 가지로 다 되어 있는데 아직 구체적 장소를 안 정했잖아요. 그 때문에 모른다 하는 게 하나 더 붙는다고 이렇게. 그 밑에 이제 전부 답니다. 수요 공급의 동시 변화. 자, 문제를 기출문제 바로 봅시다. 기출문제. 수요 증가가 공급 증가보다 크다. 자, 아파트 수요 증가가 공급 증가보다 큽니다. 수요도 증가했고 공급도 증가하면 이 네 군데 동네 중에서 어느 동네에서 일단 미팅하는 거예요? 우측. 여기 맞죠? 수요도 증가, 공급도 증가. 아파트 수요도 증가, 아파트 공급 증가. 이쪽 동네 맞네. 여기 맞는데 이 동네에서 만나는데 누가 더 증가했다? 아파트 공급이 증가합니까? 공급이 수요보다 더 증가하면 여기죠. 공급 증가가 이만큼이고 수요는 이만큼밖에 증가 안 했어. 여기 맞죠, 이게? 이걸 여기서 만나자 하는 이 점만 찾으면 돼, 이 점만 찾으면 결론이 나왔지. 거래량 증가하는 건 확실하고 가격은 하락하겠지. 맞습니까? 수요 증가가 공급 증가보다 크다. 그럼 어디다? 여기다, 여기 위에다. 수요 증가가 크니까 위에죠. 수요는 이만큼 증가했고 공급은 이만큼밖에 증가 안 했어요. 여기. 자, 여기 되면 가격 상승이 있죠. 그죠? 가격 상승, 거래량은 증가하는 건 당연하고. 그래서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도 증가한다. OX. O. 여기 이제 어렵다. 그 다음 쉬워요.
제가 어려운 모양입니다. 자, 그 밑에 이제 다시 또 기초. 공급 감소가 수요 감소보다 크다. 자, 공급 감소가 수요도 감소, 공급도 감소인데 공급 감소가 더 크대. 그러면 자, 왼쪽이다, 오른쪽이다. 왼쪽 동네 맞죠? 왼쪽 동네인데 공급 감소가 크고 수요 감소보다 위에다, 아래다. 공급 감소, 여기는 공급 감소가 크죠? 수요 감소는 조금이고, 수요 감소는 조금이고, 여기겠지. 위에. 그러면 감소니까 양은 감소하는 게 틀림없는데 가격이 상승했지. 우리 아파트 공급 감소하면 가격 상승하나요? 그 가격 상승입니다. 그래서 이 판을 일단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말로 그냥 바로 직관적으로 찍어버린대. 바로 말로 직관적으로 찍으려면 다시 한번 보면 수요 증가, 공급 증가보다 크다 하면 아파트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 상승하잖아요. 그 가격 상승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기출은 공급 감소와 수요 감소도 크다. 아파트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 상승하죠. 그 가격 상승으로 바로 찍어보면 되니까. 읽자마자 바로 찍어보면 돼요. 그러면 요 그림판 요걸 이해를 해놓고 그렇게 한 단계 징검다리를 밟고 거기 뛰어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게 직관적으로 찾으시면 돼요. 이거 모르겠다고 또 모르는 종이 가지고 꺼야 되겠다 해서하면 머리 아프다. 자, 그 다음 이제 그 밑에 탄력성 크기에 따른 PQ 변화폭, 이것도 시험 잘 나와요. 지난 28회도 시험 나왔고,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 각각 두 가지 케이스가, 자, 수요 곡선이 비탄력, 탄력 둘이 있고, 공급 곡선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거 A 수요 곡선, B 수요 곡선 중에서 누가 더 탄력적이다? A가 누워 있으니까 탄력적이죠. 탄력적. 원래 균형인데, 자, 여기서 공급이 증가했음. 결과, 공급이 증가한 원인으로 그 결과 PQ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이게 이제 문제죠. 공급이 증가하면 탄력적인 애가 더 증가하지. 균형량은 더 증가하고, 비탄력적인 애가 덜 증가한다. 이 그대로 시험 나오면 되게. 여러분 나와서 벌써. 탄력적인 애가 더 많이 증가하는 거 맞죠? 응?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 탄력적인, 여우가 탄력이다, 곰이 탄력이다. 여우가 탄력이고 곰은, 여우 같은 자는 부닥닥 쫓아올 거야. 더 달려오지. 여우가 더 달려옵니다. 곰은 그냥 리모컨 들고 저 밥 차려내서 물어 씻고 가지 그냥. 별로 안 와요. 그 당연한 얘기죠. 근데 가격은 반대예요. 가격은 반대입니다. 반대. 자, 가격은 탄력적인 수요 곡선이 적게 하라고 비탄력적인 곰이 훨씬 더 가격이 폭락합니다. 이런 이유가 가격 변화율 분의 우리 수요량의 변화율, 이게 탄력성 아닙니까? 분자는 크게 바뀌어서 탄력적이고 분모는 적게 바뀌어야 탄력적이지. 분모는 반대고 분자는 클수록 크다. 비례 아닙니까? 비례. 반비례 비례. 분모는 적을수록 큰 숫자가 되고 분자는 클수록 큰 숫자가 되는 거지. 늘상 그래 했죠. 자, 2분의 1하고 2분의 2하고 2분의 5하고 어느 것이 크다? 또 묻는다. 뻔한 걸 가지고. 학습은 반복이라 반복. 클수록 크죠, 분명히. 근데 2분의 1하고 3분의 1하고 4분의 1하고 어느 것이 크다? 2분의 1이 크지, 3분의 1보다. 분모는 작을수록 크잖아요.
아니지. 클수록 작지. 클수록 작아지지. 4분의 1이 2분의 1보다 작지. 분모는 클수록 적고 작을수록 크고 분자는 클수록 크고 그렇지 그렇지 당연하지. 그래서 탄력적일수록 거래량은 더 많이 바뀌고 가격은 반대로 적게 하락한다. 반대지 반대. P와 Q는 서로 반대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수요 두 개이고 탄력적일 때. 자, 그래서 저것도 결론적으로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좋고 나중에 뭐 이런 풀 기회가 많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 시간이 많으니까 굳이 뭐 암기하려고는 하지 마시고 이해만 한번 설득 해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이제 공급이 감소했을 때는 공급 감소했을 때 새로운 균형 그대로 읽어버리면 돼요. 탄력적일 때는 더 많이 Q가 바뀌고 P는 적게. 그 다음 이제 공급 곡선이 우상량 둘이고 수요가 하나입니다. 수요 곡선이 하나 있습니다. 자,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누가 곰이고 누가 늑대다? 비탄력적 곰이고 탄력적 늑대다 이랬습니다. 그럼 새로운 균형 여기인데 원래 균형에서 수요가 증가하면 늑대가 많이 변동이 일어납니까? 곰이 많이 바뀝니까? 당연히 늑대가 더 상승한다. 곰은 덜 상승한다. 이렇게 하면 되지. 가격은 반대. 탄력성 자체가 우리가 분모 분자 관계니까. 공급이 감소하면 새로운 균형. 마찬가지죠. 자, 여기 이제 우리가 상수준, 좀 어려운 문제에서 출제를 간간히 나옵니다. 자, 기출. 공급이 가격에 대해서 완전 탄력적일 때. 공급이 수평선이라 쭉 뻗어 있다. 자, 공급 곡선이 수평선이고 수요는 일반적 우하향. 수요가 증가하면 우측 이동하면 균형 가격은 변하지 않고 균형 거래량만 증가한다. 자, 가격은 원래 가격 같죠? 거래량만 증가한다. 맞는 말이네. 완전 탄력일 때는 완전히 Q만 변경이 일어납니다. 그치? 완전 탄력. 완전히 탄력이란 말은 이 Q가 많이 바뀐다는 소리거든. Q가 재빠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완전 탄력은 왔다 갔다 뛰기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공급이 가격에 대해서 완전 비탄력. 자, 공급이 수익선입니다. 수익선. 자, 수익선 공급 일반적 우하향 수요. 자, 여기서 수요가 증가하면 완전 비탄력이니까 완전히 발걸음은 꼼짝달싹 못하지. 움직이지 못합니다. 서 있어. 그대로 서 있어야 돼. 서 있어야 돼. 가격만 바뀌는 거지. 완전 비탄력이면 꼼짝달싹 못하고 말뚝이고 말뚝. 완전 탄력이면 쌩 하고 갔다 왔다. 그래서 Q가 우리 앞에서도 널성 봤듯이 가격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 또는 공급량의 변화율 이게 탄력성이니까 탄력적이란 말은 얘가 많이 바뀌면 Q가 많이 바뀌면 탄력이고 적게 바뀌면 비탄력이지. 가격은 반대로 적게 바뀌면 탄력이고 많이 바뀌면 비탄력이죠. 우리 수학에서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수학에서. 그래서 이건 맞다 틀리다. 균형 가격은 하락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아파트 수요가 증가하면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다. 땡. 틀린다.
그래서 금방 우리 탄력성 3개, 탄력성 3개,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공급은 가격 탄력성만 그래프로만 했습니다. 거의 수학적으로 시험 안 나오니까 그렇게 하시면 된다.